신부 집안은 좀 촌스럽긴 하지만 뭐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죠. 그의 말은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신부 집안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공군 대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그 조용하고 수수한 신부 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보다 2계급이나 높은 육군 소장이었다는 것을요. 과연 이 거만한 대령이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범한 주부로만 살아온 김영숙 소장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정말 유익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요. 정말 속 시원한 사이다.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서울 근교 아파트 단지의 이른 아침, 햇살이 베란다로 스며들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한서진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상견례 준비에 한창입니다. 33세 나이에 드디어 찾아온 결혼 소식에 온 집안이 들썩이고 있었죠. 엄마, 오늘 음식 준비 괜찮으세요? 서진이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걱정 마라, 서진아. 엄마가 언제 손님 대접을 못 해봤니? 김영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58세의 영숙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검소한 성격에 항상 수수한 옷차림을 고수했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회색빛 가디건에 검은 바지,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까지. 그녀의 모든 것은 평범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 눈에 띄면 뭐합니까? 평범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영숙이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겸손함이 때로는 답답했지만 그것이 어머니만의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의 강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집안은 어떤 분들이신지 확실히 알아봤니? 영숙이 물을 썰며 물었습니다. 아, 그게 말이에요. 서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공군 대령이세요. 그래서 조금 격식을 차려야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럼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해야겠구나. 엄마는 항상 그러세요. 누가 와도 똑같이 대하시잖아요. 서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야, 서진아. 직업이 뭐든 지위가 뭐든 말이다. 영숙의 이런 말투는 어딘지 모르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 같은 깊이가 느껴졌죠. 하지만 서진은 그저 어머니의 인생 철학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 곳곳을 정리하느라 두 모녀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영숙은 거실의 작은 장식품들을 하나하나 닦으며 평소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서진이 위로했습니다. 긴장하는 게 아니라 예의를 지키는 거란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말이야. 영숙의 말에는 어딘지 모를 권위가 묻어 있었지만 서진은 그것이 어머니만의 품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홀어머니로 살아오면서도 항상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였으니까요. 저녁 무렵 모든 준비를 마친 두 모녀는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세요? 서진이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서진아.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중이었어. 엄마,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영숙이 딸의 손을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저녁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게 될 상견례 날이었죠. 두 모녀는 그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만 품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하루가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양가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서진은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영숙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옷차림에 은은한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어떤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었죠. 엄마, 정말 괜찮으실 거죠? 서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걱정 마라, 서진아. 엄마를 믿어라. 영숙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약속 장소인 한정식 레스토랑에 양가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서진의 예비 시아버지인 박대령이 가족들과 함께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60세의 박대령은 민머리에 각진 턱, 그리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군인 특유의 위압감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죠. 안녕하십니까? 영숙과 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대령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오셨군요. 자, 앉으시죠. 자리에 앉자마자 박대령의 시선이 영숙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은근한 평가절하의 기색이 담겨 있었죠. 예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값비싼 한복을 입고 금반지를 낀 그녀는 영숙의 수수한 차림새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신부 어머님께서는 뭘 하고 계신지요? 예비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영숙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스럽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대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 교사 집안이라. 우리 집은 장교 집안이라 좀 다릅니다. 그의 말투에는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영숙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아들이 사관학교를 나와서 말이죠. 집안 대대로 군인 집안입니다. 박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영숙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박대령은 점점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집안은 좀 촌스럽긴 하지만 뭐 아들이 좋다니까 어쩔 수 없죠. 그의 말은 모욕에 가까웠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참고 있는 것이 역력했죠. 하지만 영숙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말입니다. 교사도 좋은 직업이지만 군인과는 격이 다르죠.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니까 말입니다. 박대령이 계속해서 우월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영숙이 차분하게 맞장구 쳤습니다. 박대령은 영숙의 온화한 반응을 더욱 만만하게 여겼습니다. 여자들이야 뭘 알겠습니까?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거든요. 이 말에 서진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하려는 순간 영숙이 조용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참아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듯한. 맞습니다. 군대는 정말 어려운 곳이죠. 영숙이 말했습니다. 박대령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저는 공군 대령입니다. 30년을 복무했죠. 훈장도 여러 개 받았고요. 대단하십니다. 영숙의 답변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뭐, 일반인들이야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계급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때 영숙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짧은 순간이어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대령의 거만한 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영숙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이어졌고 서진은 점점 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우리가 주도해서 할 겁니다. 신부 집에서는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갈 무렵 박대령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뭐, 격에 맞지 않는 결합이긴 하지만 아들이 좋다니까요. 그 순간 영숙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상견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그날의 모욕적인 상황이 마음에 걸렸지만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죠. 엄마, 괜찮으세요? 그날 너무 심했잖아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서진아.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영숙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이 가르치는 학교의 제자 중 일부가 군악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들이 부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서 담임 선생님인 서진도 초대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꼭 오세요. 저희 연주 보러 오세요. 제자들이 열심히 부탁했습니다. 서진은 제자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부대 행사에 박대령 가족도 참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아이들 연주도 보고요.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글쎄, 군부대라. 괜찮아요. 그냥 학부모 행사 같은 거예요. 서진이 설득했습니다. 결국 영숙은 딸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고민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행사 당일 두 모녀는 부대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더욱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한 화장이었죠. 어머니, 왜 이렇게 정중하게 차려입으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부대니까 예의를 지켜야지. 영숙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군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로 바쁜 모습들이었죠. 서진은 신기한 듯 둘러봤지만 영숙은 어딘지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자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박대령 가족의 모습도 보였죠. 그들은 최고 VIP석에 앉아서 주변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 신부 집 사람들도 왔네. 예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박대령도 영숙과 서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여전히 우월감에 찬 모습이었죠. 행사가 시작되고 군악대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제자들의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영숙은 주변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장교가 영숙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멀리서부터 영숙을 알아본 듯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죠. 혹시 김 소장님이신가요?
그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대령도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죠. 서진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네. 영숙이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 장교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까지 모두 영숙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정말 김영숙 소장님이시군요. 한중령이 감탄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하나둘씩 영숙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의 표정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곳에 오실 줄은. 또 다른 장교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그리고 박대령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뭐라고 했습니까? 박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김영숙 소장님이십니다. 육군 투스타이신. 한 장교가 설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사 진행요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행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장교들에게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오늘은 그냥 한 어머니로 왔으니까요. 장교들은 영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외감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면 박대령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가고 있었죠. 소장님이라고요? 박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행사가 재개되었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숙을 둘러싼 긴장감이 행사장 전체에 퍼져 있었죠. 서진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서 계속 어머니를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영숙은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서진아. 영숙이 짧게 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두 모녀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궁금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몰려왔죠. 엄마, 정말 소장님이세요? 서진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진아. 엄마는 육군 소장이다. 투스타라는 게 뭐예요? 별 2개. 소장 계급을 뜻하는 말이야. 서진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평범한 어머니가 사실은 장군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너에게 평범한 삶을 주고 싶었어, 서진아. 군인의 딸이라는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었단다. 한편 박대령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대령은 술을 마시며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교사 어머니가 소장이라니. 박대령이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정말 확실한 거예요?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확실하다니까. 장교들이 모두 알아보지 않았나? 박대령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박대령의 아들인 서진의 예비 신랑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하긴. 체면이 말이 아니야. 박대령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박대령은 지난 상견례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교사 집안을 무시했던 것,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라고 했던 것, 격이 다르다고 했던 것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내가 소장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박대령이 절망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요.
상대방도 숨기고 있었던 걸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내가 달래려 했습니다. 이유가 뭐가 중요해? 나는 대령이고 상대방은 소장이야. 계급이 2단계나 위라고. 박 대령이 괴로워했습니다. 박 대령은 자신의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군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이었죠. 다음 날부터 박 대령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술에 취해서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장군의 사돈이 되냐? 체면이 말이 아니야. 아버지, 좋은 일 아니에요? 더 좋은 인연이잖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데. 박 대령이 화를 냈습니다. 박 대령은 자신이 상견례에서 보인 오만한 태도를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더욱이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진실을 알고 나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 그럼 상견례 때 박 대령이 그렇게 말했을 때 화 안 나셨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화가 났지. 하지만 참았어. 내 결혼을 위해서 말이야. 영숙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대단한 게 아니야, 서진아.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이고 내 신념대로 살았을 뿐이야.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특히 박 대령의 모욕적인 태도를 생각하면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어. 괜찮겠니? 영숙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뜻이야. 내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겠다는 거지. 서진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새로운 결의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인함과 권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결혼을 앞두고 양가의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박 대령은 체면 때문에 괴로워했고 영숙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대령이 갑자기 서진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말이죠. 김 여사, 나와보시오. 박 대령이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영숙과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엄마, 어떡해요? 서진이 당황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피할 수는 없어. 영숙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자 박 대령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갈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죠. 앉으세요, 박 대령님. 영숙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령님이라고 불러주시는군요. 박 대령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대령은 소파에 주저앉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 소장님, 아니 장군님, 그냥 편하게 부르시면 됩니다. 영숙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편하게라니요. 당신이 얼마나 높은 분인데. 박 대령이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은 이런 박 대령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위압적이고 거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나는 30년을 군대에서 살았소. 대령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오? 박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숙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소장이라니.
여자가 소장까지. 박대령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여자가 소장까지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진아, 괜찮다. 영숙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박대령은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상견례에서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는지 아시오? 교사 집안이라고, 격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영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나를 조롱하려고 숨기신 거 아니오?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박대령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영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온화함이 사라지고 장군다운 위엄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조롱이라고요? 영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러게요. 왜 숨겼어요? 나를 우롱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박대령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박대령. 영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톤이 아닌 명령조의 단호한 목소리였죠. 순간 박대령이 움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상급자의 목소리를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군인의 딸이라는 부담 없이 말입니다. 영숙의 말에는 권위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견례에서 보인 태도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 박대령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대령은 영숙의 눈빛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영숙에게서는 평소의 겸손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교사 집안을 무시하고 여자는 뭘 알겠냐고 하고 격이 다르다고 했죠. 영숙이 하나하나 짚어나갔습니다. 그때는 박대령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군대는 남자들의 세계라고도 하셨죠. 영숙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서진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어머니가 아닌 진짜 장군의 모습이었죠. 내 엄마가 장군이면 뭐가 대단하다고. 우리 집안은 내 엄마 같은 여군을 인정 못해. 박대령이 술기운에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이 번개처럼 변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군 따위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여자는 여자라고. 박대령이 막말을 계속했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박대령, 지금 당장 나가세요. 영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요? 여군 주제에. 박대령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똑바로 서서 박대령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상급자에게 명령을 거부하고 계십니까? 박대령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은 취소입니다. 우리 딸을 이런 집안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영숙이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박대령은 술이 깬 듯 당황했습니다. 잠깐,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숙의 결심은 확고했고 서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이 파탄 위기에 처한 순간이었습니다. 해시태그 6챕터. 박대령이 집을 나간 후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영숙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결혼을 취소해야 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너 정말 그 집안으로 가고 싶니? 영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진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오늘 본 박대령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의 예비 신랑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서진이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젯밤에 너무 심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그가 영숙에게도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그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 잘못이 아닌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더욱 극단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집안에 못 들어온다. 절대로. 박대령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내가 달래려 했습니다. 좋아한다고 뭐든 되는 줄 아나? 체면이라는 게 있어. 박대령이 완강했습니다. 박대령의 속마음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영숙이 소장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자신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진 것 같았죠. 그 여자가 나보다 계급이 높다는 게 말이 되나? 박대령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영숙은 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영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지금까지 평범한 어머니 역할만 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어젯밤에 깨달았어.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영숙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너는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랐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가 있단다. 특히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말이야. 영숙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는지, 그리고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말입니다. 엄마는 군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많았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많았지. 여자라는 이유로, 여군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영숙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참았어. 하지만 동시에 더 열심히 했어. 실력으로 증명하려고 했지. 영숙의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까지 되신 거군요. 그래,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 여자라는 이유로 2배, 3배 더 노력해야 했거든. 영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숨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입니다. 엄마, 저도 이제는 숨지 않을래요.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처럼 말이에요. 서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기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대령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결혼식 리허설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참석하겠다고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영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내일 리허설에서 최후의 대결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서진아, 내일은 엄마가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야. 영숙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김영숙 소장의 진짜 모습 말이야. 영숙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해시태그 7챕터 결혼식 리허설 날이 밝았습니다. 영숙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구두, 그리고 어딘지 모를 위엄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죠. 엄마, 오늘 뭔가 다르세요. 서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영숙 소장이 가는 거니까. 영숙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박대령 가족도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죠. 박대령의 표정은 어두웠고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식장 밖에서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면서 군악대원들이 정렬하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고 악기를 들고 있었죠. 왜 갑자기 군악대가? 박대령이 당황했습니다. 그 뒤로 장교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위부터 시작해서 소령, 중령, 대령까지 계급순으로 정렬되어 들어오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예식장 안의 사람들이 모두 웅성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의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숙을 향해 다가왔고 모든 장교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영숙 소장님께서 계시는군요. 중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영숙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차렷, 충성, 김영숙 소장님. 예식장은 순식간에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동시에 경례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죠. 박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30년 군 생활의 습관이었죠. 편히 하십시오.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장교들이 경례를 마치자 중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장님, 오늘 따님의 결혼식 리허설이라고 들어서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장님. 영숙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예식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주부라고 생각했던 영숙이 이렇게 많은 고급 장교들의 경례를 받는 모습은 충격적이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우리 육군의 자랑입니다. 여성 장교로서는 최초로 소장까지 진급하셨죠. 중장이 설명했습니다. 박대령은 자신의 자리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소장님의 리더십과 전술 능력은 군 전체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 대령이 덧붙였습니다. 서진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존경받는 분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죠. 소장님, 혹시 오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중장이 부탁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가 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어머니로 왔습니다. 영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간 이 나라를 지켜온 군인으로서도 서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박대령은 점점 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상견례에서 했던 자신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군인은 계급으로 구분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와 품격입니다. 영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때 박대령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영숙 앞으로 걸어가더니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소장님, 아니, 사돈어른님. 박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식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대령이 무릎을 꿇는 모습은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대령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그런 박대령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세요, 박대령.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박대령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서진의 예비 신랑도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족이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8챕터. 영숙은 무릎을 꿇고 있는 박대령과 그의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일어나십시오. 두 분 다. 영숙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대령과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대령의 눈에는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대령님, 저도 사과드릴 일이 있습니다. 영숙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대령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영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의 장교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장이 대령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거든요. 아닙니다. 잘못은 모두 제가 했습니다. 박대령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영숙은 박대령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때 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모든 시선이 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범한 교사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평범함 뒤에 숨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서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 나라 최고의 여성 장교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니의 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습니다. 박대령은 서진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어머님을 두셨습니다. 중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이 자리가 더욱 의미 깊게 느껴집니다. 진정한 화합의 순간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숙이 중장에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박대령이 다시 한번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 아니, 사돈어른님,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존경까지는 그냥 편하게 지내시죠.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예비 신랑이 두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을 어머니로 모실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남자인지 몰라.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사라지고 따뜻한 화합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죠. 군악대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축하의 의미를 담은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며칠 후 진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이번에는 당당하게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수수한 옷차림이 아닌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결혼식장에는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영숙의 부하 장교들뿐만 아니라 상급자들까지 모두 참석한 성대한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박대령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영숙을 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고 서진에 대한 태도도 180도 바뀌었죠. 사돈어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박대령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좋은 사위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영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영숙은 예식장 한쪽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벅찼습니다. 군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이제야 내 삶이 온전히 이해받는구나. 영숙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서진도 더 이상 평범함을 가장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서 있는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장교들이 줄을 서서 축하 인사를 드렸습니다. 소장님, 따님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소장님. 소장님 같은 분이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영숙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사돈어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진정한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처음의 갈등과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이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영숙은 혼자 조용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영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그리고 딸의 행복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 하나 전해졌길 바랍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